4강 최단거리 알고리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게 왜 필요한지, 즉 최단거리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최단거리 알고리즘, 즉 가장 빠른 길은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지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본 다음 최단거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최단거리 알고리즘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예시를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게 왜 필요할까요? 저희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찾아볼 때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죠. 네이버 지도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요,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 최단 거리로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단순히 직감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죠. 혹은 그 길을 굉장히 많이 가봤다면 경험으로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거에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길을 찾게 될까요? 컴퓨터는 지도를 먼저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지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서울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 이동을 한다 가정했을 때 그 교통수단을 가지고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고려대학교까지 올 수도 있겠죠. 혹은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고려대학교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각각의 노드로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길 전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구조라는 건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점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선은 그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거리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가중치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요. 이 거리 값에는 시간이나 비용 같은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 지도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경로를 찾으면, 즉 여기서 가중치가 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그 시간이 제일 덜 걸리는 경로를 찾으면 최단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최단거리 문제라는 건요, 아래와 같이 표현된 지도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경로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아래 그래프의 간선의 비용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예시와 같이 간선에 가중치를 넣어 봤는데요. 서울역에서 지하철로는 이만큼의 가중치를 넣어줬고요. 서울역에서 버스까지는 5, 그리고 지하철을 먼저 찍고 버스를 갈아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1의 가중치, 그리고 지하철에서 안암역으로 갈 때 3의 가중치, 버스에서 안암역으로 갈 때 2의 가중치, 그리고 안암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 갈 때 1의 가중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선 사이의 비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기준으로 최단거리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인데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작점이 바로 서울역이니까요. 서울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서울역 시작 지점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를 0으로 맨 처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실제 서울역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까지 가기까지의 최소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무한으로 설정을 해둬요. 그리고 서울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부터 방문하면서 주변 경로의 거리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을 다음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고려대학교까지 최단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지하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지하철까지의 거리는 무한인데 지금 이만큼의 비용을 내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2는 무한보다 작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를 2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울역에서 버스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버스는 원래 무한이었지만 무한은 5보다 크기 때문에 거리를 5로 바꿔줍니다. 즉 그러면 서울역에서 지하철까지 갈 수 있는 현재 최단 거리는 2고, 그리고 버스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지하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이 경우에 서울역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에다가 지하철에서 버스까지의 거리 합을 더하면은 지하철을 경유해서 버스를 갈 때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의 값은 3이니까요. 아까 5보다 작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버스까지의 거리를 3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통해서 안암역을 갈 때 이 경우에는 값이 총 5가 되겠죠. 그 다음 서울역에서 지하철, 버스, 안암역을 갈 때, 즉 버스까지의 최단 거리에서 버스에서 안암역까지 가는 거리 2를 더하면 5가 되니까요. 둘 다 5가 되니까 둘 중 아무거나 넣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안암역까지 최단 거리는 현재 5인데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안암역에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암역까지의 거리에다가 고려대학교까지 가는 거리를 합쳐주면 고려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의 최단 거리는 6이라고 알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가장 빠른 길 안내는 이런 다익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통 구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버스 앱에서 최소 환승 경로나 최단 시간 경로를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가중치를 기존에 거리로 했다면요. 이거를 시간으로 가중치를 바꾸면 최단 시간이 될 거고 거리로 바꾸게 되면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짧은 길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 외에도 게임에서 NPC 캐릭터 등이 가장 짧은 경로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짜기도 합니다. 최단거리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러한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